10월달 그랜드 라운드 농내장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옛날 사진을 하나 보실 텐데요. 망막 펠로우, 농내장 펠로우. 이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매일마다 하는 일이 이거죠. 맨날 들여다보는 거 옵틱 디스크인데, 이 옵틱 디스크가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맨날 사진으로 보니까 이렇게 커 보이는데 실제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돌이켜 봤는데, 깨알, 쌀알, 콩알 어느 정도 될까요? 임진영 쌤 몇 번? 쌀? 쌀.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할 텐데, 대략 다이아미터가 1.5에서 2mm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면 실제로 보면은 깨알만 하죠. 그래서 우리가 10년 넘게 맨날 깨알만한 옵틱 디스크만 들여다보다 보니까 왠지 성격도 점점 까칠해지는 것 같고 쪼잔해지는 것 같아서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을까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이제 토포그래픽 애스펙트죠. 얼마나 조금이라도 더 넓게 볼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템포럴 애스펙트. 얼마나 더 조금이라도 더 멀리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포그래픽 애스펙트인데요. 그 농내장이 생기는 부위가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거의 최근 대세는 여기 있는 라미나 크리브로사, 그 사상판이 이제 오리진이라는 게 대세죠. 그래서 사상판에서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여길 지나가는 엑손들이 이제 손상을 받게 되니까 2차적으로 옵틱 너브 헤드에 있는 뉴랄림이 얇아질 거고, 주변에는 RNFL이 얇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매큘라에 주로 위치해 있는 이제 갱글리온 셀이 손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클래시컬하게 보는 거는 이제 옵틱 디스크 포토랑 RNFL 포토를 찍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림이라든지 RNFL 디펙트를 관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구가 발달하면서 훨씬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OCT를 찍게 되면은 RNFL 디펙트 있는 부분이 실제로 컬러 코드로 눈에 잘 띄고, 그 다음에 이제 퀀티터티브하게 이제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최근에 이제 나온 기술들이 제일 이제 많은 기여를 한 부분은 이거죠. 그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세그멘테이션을 더 자세하게 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망막에 있는 여러 층들을 더 자세하게 나눠 볼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갱글리온 셀을 자세히 볼 수 있게 된 게 제일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시러스 OCT의 경우에는 갱글리온 셀이랑 이너 플렉시폼을 합해서 GCIPL이라 부르고, 그 외에 다른 장비들은 주로 이제 그 위에 있는 너브 파이버까지 합해가지고 갱글리온 셀 컴플렉스 GCC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분석이 가능해지죠. 농내장 환자인데 여기 있는 디스크랑 너브 파이버뿐만 아니라 갱글리온 셀까지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제일 티피컬한 이제 초기 농내장 변화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호리존털 라페 주변에 아큐이트 모형으로 이렇게 디펙트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디스크랑 RNFL 뿐만 아니라 매큘라에 있는 갱글리온 셀까지 볼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발전이 되겠고요. 그래서 RNFL 디펙트, 갱글리온 셀 디펙트를 합해서 이렇게 하나로 갱글리온 셀, RNFL 디펙트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갱글리온 셀 어널리시스가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나 몇 가지 케이스를 살펴보면은, 2015년에 처음 왔을 때는 디스크 헤모리지는 있지만 RNFL 디펙트는 뚜렷하지 않았는데, 시간 지나면서 이제 이 자리 RNFL 디펙트가 확실하게 보이게 된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에 OCT를 찍어보면은 처음에는 RNFL 디펙트 있는지 잘 모르겠죠. 갱글리온 셀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리존털 라페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아큐에이트 모양으로 디펙트가 있는 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데비에이션 맵을 보면 조금 더 잘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직까지 RNFL에서는 디펙트가 뚜렷하지 않은데 갱글리온 셀에서는 디펙트가 잘 보이는 케이스가 되겠고, 시간 지나면 훨씬 더 잘 보이죠. 갱글리온 셀 디펙트가 확실하게 티피컬하게 글라코마토스 체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초기일 때 RNFL 디펙트가 뚜렷하지 않을 때도 갱글리온 셀을 분석하면 농내장을 더 초기에 알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고도근시안이죠. 사실 고도근시안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OCT를 찍어보면은 잘 모르겠죠. 그 데비에이션 맵에서 위아래 이런 식으로 초승달 모양으로 나오는 거는 근시 변화의 가능성이 많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리에 디스크 헤모리지가 생기고 여기 이제 RNFL 디펙트 나타날 것 같은데, 여전히 포토에선 잘 모르겠는데 OCT 찍어보면 잘 보이죠. 여기 이제 RNFL 디펙트가 나타났고요. 갱글리온 셀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템포럴
호리존털 라페 주변으로 해서 아큐에이트 디펙트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근 시안일 때도 갱글리온 셀이 유용하고, 다음 이런 케이스 보면은 역시나 근시안인데 보면 위아래 RNFL 디펙트 있고 템포럴 쪽에도 있죠. 3년 동안 변화를 했나 안 했나 포토를 봐서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OCT를 찍어보면은 처음에 위아래 템포럴, 그 다음에 갱글리온 셀도 디펙트가 위아래에 있는데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눈엔 잘 안 띄죠. 여기서 이제 보이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나 보면은 여기가 확실히 변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변했죠. 그래서 포토상에서는 특히 템포럴 쪽에 있는 RNFL 디펙트는 변화 있나 없나 놓치기 쉬운데 OCT를 찍어보면은 잘 볼 수 있고, 특히 갱글리온 셀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면은 이 페필로 매큘라 번들 쪽의 디펙트를 잘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많이 진행을 했죠. 그 다음에 이 케이스는 보면은 좀 더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아까보다는 좀 더 진행된 케이스인데, 보면은 뉴럴림이 사실 별로 남아있지 않죠. 시야도 꽤 진행된 환자고, 포토에서 보면 RNFL이 거의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진을 보고 진행했나 안 했나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으세요? 어디가 변한 것 같습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OCT를 찍어보게 되는데, 먼저 이제 RNFL을 찍어보면은 위아래 이쪽을 주로 봐야 될 텐데, 색깔이 거의 비슷하죠. 근데 갱글리온 셀 검사를 해보면은, 여기 노란 부분이 이제 갱글리온 셀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이제 수피리어 네이잘 쪽이 점점 얇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NFL을 봐서는 이미 플로어에 도달해서 변화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갱글리온 셀 분석을 해보면은 진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RNFL에서 놓치는 거를 갱글리온 셀 어널리시스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갱글리온 셀 어널리시스를 같이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스테이지에 따라 봤을 때는 특히 아주 초기 또는 말기일 때, 그래서 만약에 너브5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은 초기에 좀 더 빨리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말기에서도 좀 더 잘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보여드린 케이스는 갱글리온 셀이 좋은 케이스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반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브5에서는 확실히 나타났는데 갱글리온 셀은 디텍션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아주 초기 케이스가 갱글리온 셀이 먼저 OCT에서 나타난다고 해서 조직학적으로도 녹내장이 갱글리온 셀 디지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단지 OCT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치를 봤을 때는 특히 황반부에 가까울수록 당연하겠죠. 매큘라 갱글리온 셀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너브5 예전에 보던 그 너브5 어널리시스에다가 갱글리온 셀 어널리시스가 더해지면서 뭔가 예전에 너브5만으로는 디텍션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을 더 알 수 있게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갱글리온 셀 어널리시스를 같이 보는 게 녹내장 평가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녹내장만 도움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뉴로옵탈몰로지가 더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백내장 수술하고 시력이 0.2에서 1.0이 됐는데도 뭔가 계속 흐리게 보인대요. 그러면 되게 이제 생각하는 게 뭔가 다른 요인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이분은 난시도 거의 없었고 다른 특별한 게 없었는데 자꾸 불편하다고 하니까 이제 검사를 이것저것 해보게 됐습니다. 안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가 이상이 있어 보입니까? 이상이 있으니까 가지고 나왔겠죠? 전 지금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다른 검사를 해보게 되겠죠. 그래서 OCT를 찍어봤는데 황반부는 제가 봐서는 크게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그 RNFL을 보면은 템포럴 쪽이 양쪽 다 얇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까지 봐서는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갱글리온 셀 어널리시스를 추가로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느낌이 오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볼티컬 미드라인을 리스펙트하는 패턴으로 뭔가 생기는 거는 저 위쪽의 병변일 가능성이 많죠. 시야 검사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른쪽 눈의 템포랄, 왼쪽 눈의 템포랄이니까 템포랄 헤미어놉시아 바이레트럴 형태로 나오죠. 그럼 이제 누구나 이제 생각하는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래서 써드렸더니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를 트랜스스페노이달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엔도스코픽 설저리를 했더니 좋아졌고 시야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관점, 토포그래픽 애스펙트 여러 가지 면이 있겠는데 제일 그냥 우리가 실제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클래시컬하게 보던 오픽 너브 헤드랑 주변의 너브 파이버에다 더해서 매큘라 갱글리온 셀도 함께 보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사실 그래봤자 여기서 여기까지 5mm밖에 안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넓게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템포럴 애스펙트를 보면은 우리가 맨날 하는 거죠. 차트 보는 건데 46세, 49세 환자니까 이제 앞으로 적어도 20, 30년쯤 계속 봐야 될 텐데 지금 2010년부터 지금까지 찍은 포토가 9개니까 20년 뒤면 30개가 넘을 텐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매번 비교를 하냐는 거죠. 지금 하는 방법은 여기 비교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띄워서 보는 건데 클릭하는 것도 힘들고 보면은 사진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죠. 그나마 사진 9개 찍었는데 하나는 어디 갔을까요? 옛날 거는 서버 용량 때문에 또 이미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는 한계가 있고 시야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뒤에 비교를 했더니 여기가 진행을 했죠. 어떻게 진행을 했나 그 중간 과정을 좀 알고 싶은데 그러려면 역시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클릭하기 귀찮고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뭔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자꾸 들죠. 앞으로 30개의 사진이 나올 텐데 처음 거랑 제일 뒤에 거만 볼 건가 중간 건 버릴 건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볼 수 있을까 길을 찾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Guided Progression Analysis GPA라는 거는 그 자이스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야 검사, 험프리 필드 애널라이저랑 시로스 OCT 우리 예전에 나왔던 GDX 기종에 이제 적용되는 프로그램인데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기계가 알아서 예전 검사들을 쭉 한 줄로 나열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OCT를 7번 찍은 환자면은 이렇게 쭉 알아서 배열을 해주고 여기 인피리어 템포럴 RNFL 디펙트를 보면은 시간 지나면서 점점점 파란 부분이 많아지죠. 진행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고 친절하게 색깔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거기다 더해서 트렌드 베이스드 어널리시스로 어떻게 변했는지 기울기도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 실제 케이스를 보면은 이 자리 시간 지나면서 진행하는 거를 보여주고 갱글리언 셀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여기가 시간 지나면서 점점 진행하는 거를 보여줍니다. 다음에 이 케이스는 이제 RNFL이랑 갱글리언 셀이 같이 진행했던 케이스고 요런 케이스도 있죠. 보면은 RNFL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 여기쯤부터 이제 색깔 변화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갱글리언 셀은 좀 더 일찍 여기 이미 여기랑 비교하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갱글리언 셀이랑 너프 파이버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갱글리언 셀에서 좀 더 빨리 프로그레션 유무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죠. 반대로 RNFL은 보면은 여기 아래쪽이 진행을 확실하게 했죠. 그래서 프로그레션이 여기 나타나는데 갱글리언 셀은 이때까지도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RNFL, 갱글리언 셀 둘 다 꼭 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게 먼저 나타날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GPA를 사용하면은 훨씬 더 큰 그림을 간단히 볼 수 있어서 7개의 시야 검사를 한 눈인데 보면은 GPA 프로그램을 띄우면은 요 스크롤 바를 잡고 쭉 내리면은 예전의 시야 검사들을 한눈에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친절하게 이제 비주얼 필드 인덱스의 슬롭, 기울기까지 쭉 보여주고 그 다음에 처음 거, 마지막 거 비교해서 아 여기가 진행됐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 한 번 더 컨펌할 수 있게 이렇게 표시까지 친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은 좀 더 프로그레션을 잘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한계점은 이게 아직까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간단하게 클릭 몇 번으로 하기는 좀 힘들고요. 조금 시간이랑 노력이 들기 때문에 외래 검사실에다 얘기해가지고 모든 환자 GPA 돌려주세요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한테 하기는 좀 그렇고 보고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환자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래 마치고 연구실에서 따로 또 돌려보는데 그렇게 해서 자세히 보면은 또 얻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GPA가 더 도움이 되고 한계가 있나 그런 거 생각해서 또 논문으로도 쓰고 그렇게 하게 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참 좋아했던 작가인데요. 공감하십니까? 하여튼 녹내장 환자들이 나름 자기만의 이야기가 다 있을 겁니다. 그게 그냥 간단한 환자도 있을 거고 엄청 파란만장하게 복잡한 환자들도 있을 텐데 이 정도면 이제 대부분의 녹내장 환자가 겪는 아주 흔한 이야기죠. 처음 와서 진단을 받고 중간에 진행해서 약을 더했고 더했더니 약 부작용 생겨서 약을 끊거나 바꾸고 레이저하고 수술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외래에서 이제 환자 볼 때마다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일이 기억을 못하니까 차트를 열어봐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 환자처럼 447개면은 제가 시간 재보니까 2분 걸리던데요. 이 환자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2분 동안 차트 기다리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되게 뻘쭘하잖아요. 차트가 뜨고 나서 또 보는 것도 시간이 한참 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뭔가 나름의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는 방법은 우리 병원에서 이제 마련해 놓은 의무 기록 시스템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음에는 뭔가 환자 서머리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 경우에는 첫 줄은 진단명을 쓰고 처음 안압 쓰고, 그다음에 중간에 검사라든지 시술한 거를 이렇게 항상 서머리를 해서 환자 들어오면은 요거 보고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으실 거고, 그런 걸 잘 유지해서 환자의 지난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템퍼럴 애스펙트 면에서는 첫째는 뭔가 좋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활용하면 좋을 거고, 그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요약 체계가 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든 하게 되고,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그냥 건너뛰게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큰 그림을 보려는 마음을 계속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어떠한 사람이 좋은 의사인가 항상 하는 고민인데,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크게 볼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넓게, 깊게, 멀리,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